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남북의 저출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저희 방송 보시고요. 북한도 저출산인 줄 몰랐다.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북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또 걱정도 되는데요.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이신 이삼식 교수님, 그리고 북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탈북민 강미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젊은 세대를 표현하는 신조어가 있다고 해요. 네. 3포, 5포, 그리고 최근에는 7포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7포요. 일단 연애, 그리고 결혼, 출산 포기하면 3포고요. 네. 거기다가 내 집 마련,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면은 5포. 여기에요. 저는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왜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면 7포라고 해요. 7포.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박연경 아나운서 몇 개 더 포기했죠.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다 할 겁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나저나 김대호 아나운서는 뭐 그렇게 치면은 뭐 거의 한 10포, 20포 이 정도 아닌가요? 저는 그냥 슬퍼. 마음이 슬퍼. 어머. 자, 우리 비슷한 처지에 이러지 맙시다. 예, 오프닝부터 이러지 말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젊은이들이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교수님, 이 어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교수님. 맞습니다. 어른들이 책임져야 맞습니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보면 이제 그 일자리가 없거나 또는 일자리가 또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 생활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일자리 없으면 당장 불안정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내 집 살 마련, 내가 살 집이 마련이 없죠. 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이 없다고 전체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젊은 층들이 자꾸 의식 가치가 변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생활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그런 의식 구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 직장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 젊은 층들이 결혼을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부분. 우리나라에서도요, 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정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교수님? 사실은 지원 중심 정책인데 사실은 지원 중심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이 출산 양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애인을 제거하고 사회 구조로 갖다가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 이것들이 같이 연계돼야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듣고 보니까요, 이 출산율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출산율이요, 2명이 채 되지 않는 저출산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과연 정책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을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북한의 여성 권리 보장법을 보면요. 3태자, 다태자를 낳으면 담당 의사를 두고 살림집과 식료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실제로 좀 자녀를 많이 낳으면 다양한 혜택을 주나요? 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주택을 보상해 주는 거는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주택을 일반적이에요, 주택이? 네, 보상이 되고요. 예전에는 아이를 출산했을 때 산모이라고 정부에서 쌀을 내줬어요. 해마다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보약도 내려주고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공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출산 장려를 하다 보니까 여성을 우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네. 어머니 날을 축하합니다. 온 나라 어머니들에게 축복의 인사,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성의 날을 북한이 제정했어요. 제정된 어머니 날에 아이들을 많이 낳은 그런 여성들을 데려다가 영웅칭호를 줍니다. 보통 몇 명의 아이를 낳으면 그런 칭호를 주나요? 대부분 모성 영웅은 5, 7, 10명을 낳은 어머니도 있습니다. 와우. 네. 7명 정도면 사실상 남한에서는 모성 영웅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그럼요. 관련 화면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0명의 우와. 아이를 낳은 모성 영웅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나는 지금 10명을 돌파했지만 나보다 다음 세대가
10명이 아니라 11명, 12명을 돌파해 줄 여성이 또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모성 영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모성영웅에게는 이제 국가적으로 우려 검진 이제 담당 의사가 붙습니다. 오, 네. 네, 그리고 전문 담당 의사가 그 아이들 10명이 제대로 성장하기 전까지 어떤 보약이 맞겠다. 그러면 이제 평양 산원에서 이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달이 아마 영양제가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네. 자, 아이들을 보니까 굉장히 듬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름을 살펴보면요. 혁경이, 명향, 의범, 수금 중간 글자를 쭉 연결하면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라는 문장이 완성되는데요.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다지는 구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짓기도 하나요? 네, 그렇게 짓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제가 아마 한 80년대에 충송동이라는 새 쌍둥이가 있었어요. 가운데 이름이 충자가 들어가고 첫째가, 그리고 둘째가 가운데 이름이 성자가 들어가고, 셋째가 가운데 이름이 동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쌍둥이들 이름 자체를 충송동으로 이제 했고요. 대부분 북한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이름을 좀 많이 짓죠. 네. 특히 다둥이의 경우에는. 정말 내가 모성 영웅이 되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나요? 북한 말에 이런 거 이제 반중건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중건중이요? 이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네네. 이런 것처럼. 그러면 한 명 나서 깔끔하게 키우는 거하고는 두셋은 또 그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라 그러면 낳을 바칙은 5 이상 7을 낳는다. 그래서 북한에 사실 모성 영웅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영웅이 되자. 그렇죠. 지금 북한도 저출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혹시 최근에 마련한 북한의 뭐 출산 장려 정책 뭐가 있을까요? 다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미미하지만 주변 뭐 지역 그런 그 조직들에서 동원을 뽑아준다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에 내야 되는 그런 과제 같은 걸 그런 걸 줄여준다거나 그 정도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농촌동원 하루 안 나가면 지금 현재는 북한도 시장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하루 동원을 안 나가면 동원을 나간 사람들이 그 시간을 바친 것만큼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금전적인 걸로 연결이 됩니다. 하루 동원을 안 나가면 동원 불참 비용이라고 공식 용어가 있어요. 네. 그런 그 불참 비용을 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이가 2, 3명 정도 이상부터는 모든 동원이 면제가 되고 내는 것도 이제 인민반에서 뭘 내라고 하게 되면 안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말씀 쭉 들어보다 보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좀 비슷한 점도 있고 약간 네. 틀린 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공통점은 뭐냐면 지원 정책. 애를 낳으면 뭘 지원해 주겠다 하는 정책인 공통적인 것 같고요. 또 북한이 약간 특이한 점은 이제 어떤 것을 의무로 부과해놓고 애를 낳으면 그 의무를 갖다 면제해주는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건 네. 약간 이제 남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같이 이제 뭐 이 부과된 의무를 갖다가 면제해주거나 또는 우리가 이 경제 지원 방식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래서 애를 낳고 나서 약간 일시적 편안감이 있겠지만 그걸 갖다가 동기로 해서 내가 애를 하나 더 낳겠다. 내가 원래 낳고 싶은 만큼 자녀를 낳겠다는 것은 굉장히 충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이제 2명, 뭐 쌍둥이를 낳거나 이러면 혜택이 더 주고 막 그런가요? 북한의 새쌍둥이를 출산하면 정말 그 행복통이라고 할 정도로 국가적인 혜택도 많습니다. 일단 산모에 대한 그런 혜택도 좀 많고요. 이런 북한의 출산 이제 그 배려 정책은 아마 70년대, 80년대도 있어 왔고요. 네. 지금도 현재 이어져 오고 있죠. 자, 올해요. 북한 TV에서 쌍둥이 출산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온나라 여성들과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인 평양산원에서 얼마 전 황해남도 송화군의 권옥란 여성이 귀여운 새쌍둥이를 안고 산원문을 나섰습니다.
자, 올해 1월 평양산원에서 새 쌍둥이를 낳은 여성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평양산원 하면은 북한 최고의 산부인과 병원이죠. 초기에 진단을 받을 때부터 새쌍둥이라고 진단만 되면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가죠. 중앙적인 관리가 들어가고 매월 산모 건강검진을 평양에서 직접 내려갑니다. 삼지연군 읍지구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에 입사한 새 쌍둥이 자매 장은혜, 장충실, 장보답 동무들의 가정을 방문하시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 쌍둥이 자매를 만나러 직접 집에 찾아간 겁니다. 이렇게 북한 언론에서는 새 쌍둥이와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력동원 제외 그리고 새 쌍둥이에 대한 혜택들 이런 것처럼 북한에서도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네. 이 남한과 마찬가지로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확 와닿게 이렇게 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 최근 모든 게 다 이제 자본주의 시장화처럼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북한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정책 그 하나만을 믿고 내 아이를 더 많이 낳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걱정도 많아야 되고 뭐 돌봐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심장에 와닿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도 좀 육아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아이 낳는 거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맞아요. 있거든요. 이게 사실 경력 단절 문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요. 관련된 정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성들이 사실은 어렵게 공부를 하고 또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결혼하자마자 또는 결혼해서 출산하자마자 그걸 이유로 해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또 심지어는 비자별로 쫓겨난다는 자체는 네, 맞아요. 예. 어느 여성도 그것을 갖다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현대사회에서는. 그런데 서구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걸 극복했느냐. 사실은 여성한테 출산휴가 휴식을 가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기업한테 직장에서 절대로 불리를 주면 안 된다. 여기서 엄격한 페널티라든가 엄격한 규를 만들었고 또 하나 또 차원은 남성들이요. 이제 남성들도 육아 또 가사를 갖다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 와야지 사실은 우리가 저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남북의 저출산 문제를요, 뭐 우리 따로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 이 남북 경협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저출산 문제를 또 해결하게 되는 그런 또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단기 장기로 나눠야 될 것 네. 같아요. 1989년에 동독서대 통일했을 때 이 시장 경제가 이 동독 주민한테 이제 이 접근이 되면서 네. 이 동독 주민이 아까 배급 시스템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시스템에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뭘 줄이냐면 사실은 결혼을 안 하거나 또는 애를 줄여줍니다. 통일 직후에는 한 0.8명으로 출산이 확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같이 이제 이 경제적으로 아까같이 활성화되다 보면 아마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일자리들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활성화되면 가구 소득이 증가를 하고 또 청년들이 고용 안정이 되고 이런 많은 연계고리들이 아마 이 젊은층들한테 결혼을 갖다가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중장기로 가면 아마 네. 저출산은 상당히 아마 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한반도의 인구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좀 머리를 맞대서 네, 좀 맞아요. 노력도 열심히 하고 하루빨리 화해 협력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